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즐겁게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요 뒤에 교회 뒤로 한번 쭉 도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도 보면 길 옆에 뭐 개나리, 진달래, 그다음에 살구꽃, 자두나무, 앵두나무, 산소유, 목련 이런 게 다 폈어요. 또 낮은 곳에 보니까 민들레도 또랗게 다 폈습니다. 이렇게 자연들은 해마다 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멋있어지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오가. 에? 아까 뒷짐지고 한 바퀴 돌다가 아주 서글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서글픈 날인데 이 서글픈 마음을 누가 알았는지 선생님 오늘 삼겹살 좀 드실 시간 있으세요? 라고 하길래 잠깐 기분이 좀 업되는 그 사이에 이런 육식과 이런 정력과의 함수관계, 그 관계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괴기를 먹어야 뭐 정력이 세다고 그놈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괴기를 먹으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당한 육류 섭취는 건강과 스태미나의 원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나친 육류 섭취는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정력을 감퇴시키는 원인으로 또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나친 육류란 얼마만큼을 지나친 육류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치아 구조 보면 위아래 16개씩 3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상하에 2개씩 4개가 달라붙어 있어 그건 송곳입니다. 그것은 고기를 찢어 먹을 때 찢어 먹으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에 2개에서 4개로서 32분의 4 비율, 이것을 일주일로 곱았을 때 하루에 3끼니까 3, 7, 21, 21끼 중에 한두 끼는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래서 뭐 한 번은 육류, 한 번은 생선을 먹어도 좋고 뭐 2번 다 생선을 먹어도 좋고 2번 다 육류를 먹어도 좋다. 그게 가장 적당한 육류의 섭취입니다. 근데 그냥 매일 에브리데이 먹어 제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m가 깁니다. 서양인들은 장 길이가 짧습니다. 우리보다 1m 짧아요. 그래서 똥이 나오는 시간이 우리보다 더 짧아서 그네들은 대장암이 그나마 적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이 길은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어서 장 속에 이 끈적끈적한 똥 이것이 쭉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래 길면 길수록 거기서 나쁜 독소가 나와서 인돌, 스카톨,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독소가 몸속에 다시 재흡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은 차가워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대장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육식은 건강을 해치고 정력도 감퇴시킨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괴기를 먹으면 진짜 말 그대로 똥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이 혼탁해져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그 다음에 뭐 각종 기능에도 장애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무식한 엄마들이 뭐 애들 그냥 뭐 많이 먹어야 잘 큰다고 해서 그냥 140근짜리에다 계속 고기만 들이대가지고 그냥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냥 이땀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 다 엄마 무식해서 그래. 비만인 사람들 이런 고지혈증 동맥경화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고기를 먹으면 정력에 관한 얘기는 왜 안 해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라이 아유. 그래서 육식을 먹으면 괴기를 먹으면 혈액이 산성화돼서 그 자극으로 섹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 혈액순환 장애가 안 되고 장애가 생기고 또 혈액이 산성화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당뇨병입니다. 이러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섹스에 집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결핵 환자가 성욕이 강하다는 것은
진정한 스태미너가 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 자극으로 생기는 성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진짜 좋아서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체액이 산성화되면 그것으로 인한 반대급부로다가 이 섹스에 관한 이런 그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수요적인 성적 충동은 건강의 결과라고 해서 그냥 냅다 들이대면 결국에는 정력이 낭비되고 기력이 쇠퇴되고 또 다른 병 발생에 원인이 작용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먹으면 혈액이 산소화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섹스에 대한 욕구가 이런 강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진짜 몸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섹스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변비가 잘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장 속의 대변이 오랜 시간 이 통과되는 그런 속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그것이 재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방구를 차오면 어디가 뭐 어딘가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결국은 인돌스카톨 아몬이에요. 그런 것들이 혈액을 오염시키고 그러면 노화가 촉진되고 정력이 감퇴됩니다. 그리고 괴기를 먹어서 똥을 쌀 때 보면 똥이 끈적끈적해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이 항문 주변에 그냥 끈적끈적이 딱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걸 또 달 닦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휴지가 수분이 묻어가지고 그 휴지가 푹 찢어져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에 똥이 묻어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이?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이? 예. 그래서 그렇게 똥이 끈적끈적해요, 좌우간. 그래서 이러한 노화 촉진과 정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알칼리성 식품이 바로 상추입니다. 그래서 괴기 먹을 때 상추를 싸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상추는 동의보감에 보면 오장을 이롭게 하고 원기를 돋고 근육이나 뼈를 튼튼하게 하고 뭐 입냄새를 제거하고 치아를 희게 하고 뭐 산후의 젖을 잘 나오게 하고 오줌 잘 나오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오장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막힌 것을 소통케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쓴맛의 음식들이. 그래서 오장육부가 잘 순환되게 될 수 있고 여기서 치아를 희게 한다는 것은 상추를 후라이팬에 태워서 거기에 그 까맣게 탄 것을 치아 위에다 놓고 이렇게 닦으면 아주 치아가 미백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뇨작용을 한다. 그건 전부 다 쓴맛은 막힌 것을 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추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산성 식품인 돼지고기와 삼겹살을 싸먹는 데 아주 좋은 음식이다.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돼지고기 면적의 4배의 상추를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겹살 한 조각에 상추 하나 이렇게 하면 딱 비율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상추의 성분을 보면 지방류도 있고 뭐 호박산, 정유, 고미질, 비타민 A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뭐 지방류는 뭐예요? 라고 또 질문할 것 같아서 세릴알코올, 에르고스테롤, 아미린 뭐 유사 물질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말이 어려운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추 진액 보면 허연 게 노지 상추에만 있죠. 이게 상추를 찢으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이 진액은 락튜카리움이라고 해요. 락튜카리움이 신경 진정작용을 하고 마취작용을 해서 불면증이나 신경과민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잘못해서 수험생들한테 시험 공부하는 애들한테 이걸 상추 갖다가 삼겹살 싸먹여 보면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바로 잡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유식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엄마가 무식하면 애들 배려버려. 아시겠어요? 엄마 공부 좀 해야 돼. 그리고 또 속담에 그런 얘기도 있죠. 상추밭에 똥 싼 개가 저게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추밭엔 똥을 비료로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생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똥 뿌리는 사람들 없잖아요. 전부 다 비료 주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양의학상으로 보면 이 상추는 쓴맛을 가진 먹을거리입니다. 이 쓴맛은 오행상으로 심장 기능을 보강하고 즉 심혈관 질환 이런 기능을
보강하는 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은 또 막힌 곳을 소통케 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여기 상추의 효과 중에 오장을 이롭게 한다라고 했던 그 얘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산성식품이고 상추는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음식의 궁합이 또 맞고, 또 돼지고기는 신장 기능을 좋게 하고 상추는 심장 기능을 좋게 합니다. 또 신장은 이런 자연상으로 봤을 때 물에 비유되어 있고, 또 심장은 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이런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이런 또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돼지고기에 상추쌈을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 궁합이 맞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거다. 여기다가 또 뭐 된장, 마늘 이렇게 또 밥 한 공기해서 먹으면 말 그대로 오장육부의 상생 상극 기능이 좋아져서 굉장히 보약 음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약이 음식이 보약이다, 또 체질에 맞게 먹으라 하는 이유를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되고 음양에 맞게 먹어야 되고 또 편식하지 않아야 되고 건강 정도에 맞게 먹으면 보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돼서 편식을 하거나 한쪽으로 기울게 돼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그것은 독으로 작용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 한 가지만 또 어떤 분이 또 그래요. 그럼 체질이 뭐예요? 딱 이래 또 질문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삼겹살이 좋은 그런 이런 체질은 뭐 저처럼 이마가 넓고 이렇게 턱이 삐죽한 사람은 아주 돼지고기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동그란 거, 얼굴이 동그란 고두심이 같은 이런 얼굴, 뭐 어쨌든 얼굴이 동그란 형태 이런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고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고기 별로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돼지고기 먹지 소고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되는 거고, 이걸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한다면 보약으로 작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어떻게 먹을 때 계절에 맞게, 체질에 맞게, 건강 정도에 맞게 먹을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구제비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뭐 삼겹살은 누구나 다 먹어도 그렇게 뭐 병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속에 최액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물이 그걸 전부 다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싱겁게 먹으면 모든 음식을 독성을 중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얘기가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그럼 찝찝하게 먹는 게 최고 보약인데요. 그렇지. 찝찝하게 먹을 때 우리 몸은 어떠한 독성의 음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즉 독성의 음식이 들어온다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게, 또 음양에 맞지 않게, 그 다음에 계절에 맞지 않게, 그 다음에 건강 정도에 맞지 않게 음식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금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싱겁게 먹고 맵지 않게 먹고 이러면, 맵게 먹으라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고, 짜게 먹으라는 것은 이런 중화시키는 능력을 갖춘 이런 음식인데, 그 두 개가 맵지 않게 짜지 않게, 그러면 몸은 차갑게, 그죠? 몸은 차갑게 하는 게 매운맛이 따뜻하게 하는 건데, 그걸 맵지 않게 먹으라니까 몸은 차가워지고 독성은 해독하지 못하고, 그럼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빨리 병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짭짤하게 먹을 때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가서 삼겹살로 쫙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에 또 이런 상추를 좀 듬뿍 넣고 맛있게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 여러분들이세요. 이 괴기와 정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내용, 오늘 마침 기회가 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오늘 저녁은 삼겹살과 상추쌈으로 맛있게 드시도록 하세요. 적당하게, 지나친 육류가 아니라 적당한 육류의 섭취는
건강과 스태미나의 원천이다. 정리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하세요.